지분형 부동산 투자의 한 형태이다. 자, 지분형이다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죠. 신디케이션 역시 지분금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험에서 한번 채권형이다라고 해서 틀리게 출제가 되었었는데 지분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밑에 특징 부분에 가시면 가로 1번에 자, 부동산에 자, 투자를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로 구분할 경우 자, 우리가 금융을 자, 여기서 지금 뭐 직접 투자, 간접 투자로 구분을 할 경우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직접 투자로서 해당이 되며 자, 다수의 투자자들이 그 부동산에 직접 투자는 자, 직접 투자이고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으로 구분을 할 경우에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자, 당연히 지분금융이다. 오른쪽에 그 참고 부분에 보면 세 가지 나오죠. 자, 신디케이트라는 것은 다수의 투자자들이 같이 자금을 모아서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하는 공동투자이고요. 자, 내가 그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직접 투자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 바로 자, 채권형이 아니라 자기 자본, 지분권을 갖게 되고요. 그 지분 비율에 따라 나중에 배당을 받는 그런 형태는 우리 항상 지분금융이라고 했습니다. 자, 신디케이션이다라는 부분에서는 공동사업이고 지분금융이다라는 것 정도를 자,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넘겨서 5장에 가시면요. 자, 마지막 리츠라는 것이 등장을 하네요. 자, 지금 보시면 공급자 금융이라고 해서 지금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앞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것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라는 형태에 따라서 지분금융이 될 수도 있고 부채금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고요. 자, 신디케이션이라는 것은 어디에 속한다고요? 지분금융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 리츠다라는 것이 등장을 해요. 자, 리츠라는 건 역시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분금융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지분금융 대표적인 우리의 지분증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리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리츠에 대해서 자,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거기 이제 5장에 가시면 부동산 투자회사다라고 표현을 했죠. 부동산 투자회사. 자, 정확하게는 리츠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회사형 자, 부동산 투자 신탁. 부동산 투자 신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보세요. 회사형 부동산 투자 신탁 제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얘를 가리켜서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하냐면 자, 리츠다라고 부르는데요. 자, 리츠의 몇 가지 특징들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리츠는 제가 지금 회사형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리츠는 신탁형도 있고 뭐 조합, 뭐 회사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리츠 회사라고 하면요. 주식회사 형태로만 자, 설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 또 제가 부동산 투자 신탁이다 이렇게 신탁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신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회사 형태고요. 신탁법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리츠라는 것은 이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법을 근거로 하는 것이 자, 바로 일명 우리 리츠법이라고 하는데 리츠다. 자, 그리고 리츠라는 것은 자,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이 되면서 주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무슨 증권이라고요? 지분증권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금융을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으로 구분을 했을 때 어디에 속한다라고 했죠? 자,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그죠? 은행을 통해 돈을 빌리시는 것은 간접금융이지만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내가 또는 뭐 친구한테 직접 돈을 빌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금융이라고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면 리츠도 주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거니까 금융을 직접금융, 간접금융으로 구분을 했을 때는 직접금융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투자 방식이 직접 투자냐 간접 투자냐라는 걸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좀 전에 신디케이션이라는 것은 직접 투자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러나 이제는 리츠는 내가 그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그 회사의 주식을 삼으로써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무슨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간접 투자 방식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회사용 부동산 투자 신탁, 자, 리츠다라는 이런 간접 투자 상품에 대해서 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리츠라든지 또는 흔히 뭐 부동산 펀드라는 것도 있죠. 펀드, 그죠?
리츠나 펀드나 거의 유사해요. 단지 근거법이 약간 이제 틀리다라는 차이만 있지 결국은 다 간접 투자 방식으로 유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서 부동산이라는 표현을요. 제가 회사형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할 때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딱 빼버리면 회사형 투자 신탁이죠. 회사형 투자 신탁을 우리가 일명 시장에서 뮤추얼 펀드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대상이 부동산도 가능해졌다라는 의미에서요. 리츠를 일명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자, 부동산 뮤추얼 펀드다. 자, 이렇게도 부르는 것이 리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뮤추얼 펀드든 부동산 뮤추얼 펀드든 다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떤 형태냐면요. 결국 이제 가장 간단하게는 보세요. 여기에 이제 리츠라는 회사가 있어요. 주식회사죠. 자,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이 가능한데요. 현재는 자, 설립 시 자본금이 5억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리츠 회사가 이제 주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식을 발행을 하고 그러면 시장에서 소액 투자자들이 자, 그 회사의 주식을 사줄 거란 얘기예요. 투자자들이, 그죠? 그럼 이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주면 자, 그렇게 해서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리츠 회사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겠죠. 이들이 자,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큰 덩어리 몇백억씩 하는 그런 부동산들은요. 나 혼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자, 이래서 이 큰 덩어리 부동산들은 유동성의 문제가 더 심각했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황금성이 더 떨어지는. 그런데 이제는 자, 이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아서 같이 공동으로 투자를 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 큰 덩어리의 부동산에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동산에 유동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리츠의 큰 장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부동산에만 그럼 투자를 하느냐? 물론 이제 주로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이 이제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자, 부동산에 투자해서 개발도 하고, 자, 또는 뭐 임대 수익을 얻기도 하고요. 근데 리츠는 이론상 부동산에만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 저당에다가도 투자를 할 수 있어요. MBS 같은 자, 저당에다가도 투자를 하기도 하고, 자, 또는 하물며 다른 리츠 회사가 자, 발행하는 다른 리츠 회사의 주식에다가도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 결국 분산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다양한 곳에 분산 투자를 해서 뭘 얻죠? 자, 수익을 얻겠죠. 그죠? 그럼 그 수익을 지분증권이라는 것은 자, 다시 투자자들에게 뭘 해줘야 될까요? 배당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주식을 사준 자, 투자자들에게 자, 배당을 해주는 형태가 리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현재 우리 법에서는 자, 90% 수익의 90% 이상을 자, 배당해줘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형태가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주식을 산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 부동산에 직접 투자한 게 아니죠. 나는 리츠 회사의 주식을 샀을 뿐인데 리츠 회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간접 투자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리츠 회사의 주식을 샀을 뿐인데 자, 부동산과 여기저기 다양하게 분산 투자를 해줬죠. 마치 내가 분산 투자를 하는 효과를 그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리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간접 투자를 함으로써 내가 부동산에 직접 투자했을 때 신경 써야 될 거 또는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피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간접 투자 방식 중에 하나가 자, 회사형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개요의 의 부분에 보시면요. 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해서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일명 리츠법. 자, 부동산 투자 회사법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를 말하기도 하고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다시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자, 그러한 제도를 말하기도 한다. 자, 이러한 부동산 투자 회사를 일반적으로 리츠다라고 부른대요. 동그라미 2번에 부동산 투자 회사는 부동산 전문가를 통한 무슨 투자라고요?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라는 점에서 증권의 뮤추얼 펀드와 유사해서 자, 바로 이것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리츠를 우리 일명 부동산 뮤추얼 펀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거기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자, 부동산 투자 회사는
완성된 수익성 부동산에 주로 투자를 하고 부동산 펀드는 주로 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대요. 결국은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주기 위해서는요. 주거용 부동산 같은 데 투자를 하기보다는 어떨까요? 당연히 수익이 나오는 수익성 부동산에 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 회사는 리츠 회사는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업무용 부동산에 더 많이 투자를 한다. 수익성 부동산, 임대 수익 같은 게 또 나와줘야 되는 거죠. 5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 회사 중에서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의 수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수보다는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또 우리가 리츠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자, 처음에 그 밑에 이제 법에 보면 리츠라는 것이 우리가 2001년도 동그라미 2번의 가장 마지막 줄에 보시면요. 2001년에 제정된 부동산 투자 회사법의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근데 2001년도에 이 리츠라는 법이 제정이 되면서 우리도 이제 간접 투자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리츠가 만들어졌을 당시에는요. 리츠의 형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즉 일반 리츠가 있었고요. 자, 기업 구조 조정형 리츠다. 자, 이 기업 구조 조정형 리츠를 우리가 일명 CR 리츠다라고 불러요. CR 리츠. 자, 그래서 처음에 리츠법이 만들어졌을 때는요. 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차이점은 일반 리츠는 일반적인 모든 부동산에 다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CR 리츠는 무슨 부동산에만 기업 구조조정형 부동산에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그 운용의 형태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법을 처음에 제정해 놓고요. 자, 어디에다 더 많은 혜택을 줘버렸냐면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이 CR 리츠에다가 더 큰 혜택을 줘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까지도요. CR 리츠라는 것만 좀 발행이 됐을 뿐이지 일반 리츠가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작년에도 대거 개정이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리츠법이 개정되는 가장 주 목적이 뭘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거죠. 일반 리츠를 한번 활성화시켜